놀라운 게 뭐였냐면 한동훈은 법을 가장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법무, 행정, 인권 이런 거보다 본인의 입지를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 이걸 총으로 비춰봤을 때 이거는 탄핵. 법대로 하자! 지금 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는 법무와 관련된 것, 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 인권과 관련된 것, 출입국과 이민과 관련된 것 이렇게 4가지가 기본 법무부 장관의 업무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동훈이 지방정부 막 다니잖아요. 지방 다니면서 정책 간담회 한다고 막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책 간담회 내용이 대부분 다가 이민과 관련된 겁니다. 외국인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인 법무, 행정, 인권 이런 거보다 4번째로 있는 출입국 이민을 빙자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죠. 이름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지는 것만큼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유리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고 있으면 얼마 전에 대통령 지지도로 13%가 나왔더라고요. 한동훈이. 그런 효과를 본인이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로 사고치고 행동으로 사고를 치는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법망에서는 절묘하게 그 경계선을 타면서 본인의 입지를 높이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가 위법적이라고 봐야 되죠. 가장 최근에 당장 예를 들자면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라고요. 거기 보면 8조에서 금품 수수는 금지가 되어 있고 9조에서는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직자 당사자만 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안 한 거잖아요.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고를 안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면 누군가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검찰은 직권 수사가 가능해요. 범죄 사실을 인지를 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말도 없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슨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것부터가 지금 첫 번째로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해야 되는 고유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 집무실에서 뭐 변명을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반환 창고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선물이 안 가지고 있고 반환 창고에 있다고 했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우리가 부정청탁법 내지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말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뭐냐면 외국에 나간 대사들이나 외교관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것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받아도 되지만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반환을 했다. 받았는데 반환을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 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김영란법을 적용을 했을 때 봤을 때는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환도 안 하고 반환하기 위한 창고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검찰이 직권 수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 검찰이 했었던 공직자와 관련된 거, 선거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방위산업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대형 참사와 관련된 것들은 공수처, 경찰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관을 했는데 이거를 한동훈이 대통령령을 살짝 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원래 시행령이라는 거는 법에서 위임된 것만 해야 되는데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것을 한꺼번에 하면서 그걸 아주 교묘하게 법망에서 나와 있는 등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한 거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도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도 다
위법한 상황이고 이 하나하나 다 합치면 진짜 엄청난 위법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지껏 열거한 법들이 대부분 다가 벌칙 규정이 있어요. 벌칙 규정이 형벌 규정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러한 형벌 규정이 있고, 형벌 규정이 있다는 말은 형법을 위반을 했다는 얘기죠.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탄핵 사유에 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것도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라고 돼 있어요. 본인의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계속 하고 있고 라는 것들 자체가 이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을 뒤집는 것은 헌법에도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총으로 비춰봤을 때 탄핵 당해야만 할 사람이다. 탄핵을 당해야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형사 처벌을 받아서 정말 감옥을 보내야 될 사람이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한동훈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방송을 하면서 일일이 조문을 다 찾아봤는데, 조문을 찾아보고 관련되는 판례까지 다 찾아봤는데 정말로 놀라운 게 뭐였냐면, 한동훈은 법을 가장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법의 그 경계선에서 아주 교묘하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어제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해 1년치 장관 일정을 쫙 찾아봤는데요. 지방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간 날짜마다 실제로 기사에서 뭘 했냐라고 찾아봤더니 전부 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비자를 어떻게 하겠다, 뭐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정부조직법에서 정해져 있는 출입국과 이민정책과 관련된 정책 간담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포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본인이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국내에서 있는 인권과 관련된 상황, 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 그다음에 일상적인 법무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는 정말 소소하고 출입국과 이민이라는 걸 비밀 삼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 이런 한동훈은 반드시 진짜 탄핵되어야 되겠다. 탄핵하고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